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 오늘 네 번째 부록입니다. 철정기 아테네 연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정리한 헤이그라는 분의 글이 있어서 간추려서 정리해 소개합니다. 이 글은 1855년에 나온 아테네 연극이란 책에서 발췌했는데요. 쓴 지가 좀 되는 글인데 그래도 아테네 연극의 분위기가 잘 살아 있어서 그래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의 모습이고요.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 중에 아테네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벌어지는 연극 공연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도시 전체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축제에 몰입했으며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죄수들까지도 방면했어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자 자연의 풍요로운 생식력을 관장한다고 믿어졌으므로 디오니소 축제 흥청거림은 그럴 법도 한 일이었죠. 디오니소스를 참여하는 축제들은 실제로 종교적인 성격의 축제들이었는데요. 따분하고 금욕적인 성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디오니소스의 권능이었고요. 마음껏 삶을 찬미하는 것은 곧 그를 찬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도 연극 공연은 첫선 꼽는 행사였고요. 저녁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아테네 시민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언덕 비스듬히 2만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은 곧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차고요. 어스름저녁 강렬한 색조의 옷을 차려입고 야외의 원형극장을 채우고 있는 2만여 명의 관객들은 이미 그 자체로 장관이었음에는 틀림없겠죠. 디오니소스 축제 때 공연된 연극들은 그리스 전 시대를 걸쳐 가장 우수한 연극들로 평가되고 있느니만큼 공연 역시 그 장관에 전혀 손색이 없었을 겁니다. 형식의 아름다움, 내용의 깊이, 그리고 시적 영감에 있어 그 작품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흥미있는 것은 이 시기 그리스 연극의 걸작들이 결국 대다수 시민들의 축제의 여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 시민들이 예술적으로 최고의 수준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이렇게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예술이 일반 시민의 일상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 희귀한 경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벌어지는 또 다른 축제인 레나니아 축제 기간 중에 레나이아 축제 기간 중에는 겨울이라 여행이 곤란한 까닭에 관객 대부분은 아테네 시민들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레나니아 축제로부터 두 달 후에 본만이 디오니스 축제로 벌어지는 시티 디오니시아 축제에는 그리스 전역으로부터 엄청난 방문객이 아테네로 모여듭니다. 인접한 우방의 사절단들이 공물을 들고 찾아오는 것도 이때고요. 아테네를 방문한 외국의 외교 사절들에게는 예의로 극장의 앞좌석이 할당되곤 했습니다. 비극이나 희극이 구별 없이 연극 공연이라면 모든 계층에서 관객들이 몰려왔어요.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심지어 노예들도 관람이 허가됐고요. 기록에 의하면 아이스킬로스의 유메니데스라는 연극은 어찌나 무시무시했던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부인들은 믿거나 말거나 유산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부인들이 고대 그리스 희극을 관람했다는 사실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희극이란 외설과 불경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잊어서 안 될 것은 이러한 연극들이 종교적 축제 일환으로 공연되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리스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민족이었으므로 고대 그리스 연극 속에 아직 원시 종교의 외설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외설적인 것으로 유명한 사티로스 극이 비극과 나란히 공연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종교적 보수성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신을 찬미하는 축제 의식이라면 평시라면 여인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던 사슬을 잠시나마 풀어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까지도 디오니소스를 찬미하는 거대한 남성 상징 행렬 축제에 한 자리 낄 수 있을 정도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한 구절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 아이들이 외설적이고 불경한 표현에 접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종교적인 맥락에서라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의 문제는 그렇다 하고 노예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플라톤은 그의 고르기아스라는 글에서 결코 노예 앞에서 비극이 공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예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 주인의 배려 덕분이었을 거예요. 아테네 관객들은 대단히 적극적인 관객들이었고요. 기회만 있으면 어김없이 자신들의 연극에 대한 반응을 표현했습니다. 흥분한 2만여 관객이 지르는 고함과 아우성은 보통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연극 경연을 심사하던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관객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자기 소신대로 우수작의 표를 던지기란 웬만한 담력 갖고는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아테네 관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할 때 지금처럼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휘파람을 불기도 했겠지만 아테네 시민들에게 독특했었던 것은 특히 공연에 불만이었을 때 신고 있던 샌들의 뒤꿈치 부분으로 자신들이 앉아있던 돌벤치를 걷어차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심치 않게 무대 위로 돌멩이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 공연장의 언덕 주변에는 돌멩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이스키네스라는 배우는 공연 중에 거의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돌멩이 말고 무화과나 올리브 열매 등도 날아가고 그런 모양이었어요. 반면에 가령 어떤 대사가 마음에 들었다 하면 앙코르도 수시로 터져 나와서요. 소크라테스 자신도 에우리피데스의 오레스테스 처음 세 구절에 앙코르를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배우의 연기나 극본의 대사 등의 불만을 품고 연극을 도중에서 하차시킬 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여러 개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공연되던 이 시기 연극 공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신통치 않은 연극들이 연속해서 공연된 경우도 있었는데 관객들이 이들을 전부 도중에 휘파람 불어 내쫓았던 까닭에 밤늦게 공연될 예정이었던 작품이 급히 준비되었다는 일화도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의 단편들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연극 관객의 일반적인 유형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적 취향에 자신만만하여 다른 모든 이들이 잘한다고 환호할 때 못마땅하다고 휘파람 불고 모두 조용히 보고 있을 때 잘한다고 박수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곡조가 나오면 따라 흥얼거려서 주위 사람들의 상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도 있었다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소란을 부려 연극을 도중에 중단시키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일단의 젊은 망나니들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을 잔뜩 싸워 연극이 좀 따분해질 때마다 부지런히 꺼내 씹는 이들도 있었다 하고요. 심지어 희비극을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지게 자느라 남들이 연극이 다 끝나 집에 가느라 내는 소란 속에서도 코를 고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기록에는 극작가나 배우들로부터 돈 받고 고용된 박수꾼들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논팽이로 지내던 필라포로스란 인물은 배우를 어떻게 출세해 볼까 하고 무대에 데뷔하던 날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서 친구에게 연락하여 박수부대를 동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레몬은 희극의 작가로는 부족한 재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른 재주에는 능통한 덕분에 경연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테네 연극 관객들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그들이 어떻게 극작가를 취급했는가에 관한 몇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비록 아테네인들이 무대 위에서 외설적인 표현과 신들과 그들의 얽힌 온갖 불경스러운 조롱들을 관대하게 용납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 정통성에 관해 대단히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적 발언이나 종교의 계율에 대한 도전은 날카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으니 아이스킬로스는 종교적인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하마터면 몰매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는 합창대석에 있던 디오니소 제단 속으로 피신함으로써 가까스로 큰 봉변을 모면할 수 있었고요. 에우리피데스도 자신의 멜라니페라는 연극의 서두에서 제우스 신이란 도대체 누구일지니 나는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밖에 없거늘 제우스 신이란 도대체 누구일지니 나는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밖에 없거늘 이라 했다가 비슷한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제우스여 그대 진실로 남들이 봤다고 하는 이라고 대사를 고쳐 써야만 했고요. 미덕에 대한 아테네인 일반의 관념도 종교 못지않게 민감한 것이어서요. 에우리피데스의 다나에라는 연극은 대사 중에 돈을 찬미한 부분 때문에 하마터면 중도에서 공연을 중지해야만 할 뻔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혜로움과 고결함의 표현이 관객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의 그 열광 또한 대단한 것이어서요. 아리스토파네스는 아테네 공민권이 박탈당한 시민들에 대한 은총을 한판 멋들어진 대사로 호소함으로써 신성한 올리브 열매로 엮어진 월계관을 하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경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티고네에서 보여준 빼어난 정치적 지혜 덕분에 사모스 섬 원정군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명되기까지 그렇게 이르죠. 이상주의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좀 과장이 심한 성향은 이오니아의 불행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데 성공한 프리니코스의 비극에 대한 반응에서도 보여집니다. 극작가의 뛰어난 비극적 재능을 치하하기는커녕 이오니아라는 자기들과 가까웠던 우방의 비극을 다시 들먹거렸다고 가련한 프리니코스에게 벌금을 매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작품을 다시는 무대에 올릴 수 없게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연극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정열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거두어들인 세금을 축제에 뿌리고 전쟁터의 천막보다는 무대에 더 익숙한 아테네인들. 어느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들은 장군보다 시인을 더 대접한 민족이었습니다. 아테네 연극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가 정치적으로 그 절정이 있을 때 예술적으로도 가장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테네인들의 예리한 지성은 고대인들 사이에도 평판이 자자했는데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그들의 정제된 취향과 분별력 있는 판단은 어떠한 속임수에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여럿 있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